어쨌든 뭐 비명 횡사 공천 논란을 잠재우고 민주당이 총선 국면으로 단일 대우로 뭉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소위 친문계가 대거 낙천되는 것에 대해서 반발했던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설득했다고 하는데 뭐 예상했던 수순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설득보다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네.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또 개인의 의견이 어떻든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탈당한 사람과 탈당하지 않은 사람. 네. 탈당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 더 민주당에 대한 애정 이런 것이 더 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공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이 어땠던 간에 총선 승리, 민주당 승리해야 된다는 이것이 훨씬 더 강했던 사람들이 탈당하지 않고 당에 잔류한 거거든요. 네. 임종석도 뭐 그런 예고요. 또 경선에서 패배했던 박강원 의원이나 바로 그 이튿날 오히려 이긴 후보 사무실 찾아가서 돕기로 약속을 하고 이런 등등이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 강하게 작동한 결과거든요. 그런 분들은 당에 남는 거고요. 고민정 후보 최고도 탈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고위원직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공천 방식이나 이런 흐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는 탈당하지 않은 분하고 같은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도 뭐 이지은 후보한테 뭐 열심히 싸워달라 뭐 이런 얘기했고요. 네. 이 병상에서. 자, 선대위 이제 공식 출범한 것이 민주당의 주요 뉴스인데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해찬 상임고문 또 김부겸 전 총리까지 통합형 선대위를 꾸린다. 자, 이해찬, 김부겸 카드 좀 참신함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선대위원장? 민주당은 이제 참신함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번에 후보들은 아무튼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거 신인들이 들어왔거든요. 네. 민주당은 아마 교체율이 40%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숫자로 따지면 비율은 40%지만 역대 최대 의석이었잖아요. 그럼 숫자로 따지면 더 정말 많죠. 엄청난 거죠. 그만큼 이제 정치 신인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선대위 자체가 뭐 신인이나 깜짝 인사로 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 데시벨이 높았기 때문에 통합 이 선대위 민주당 에너지를 탈탈 털어 모아서 남은 기간 진력을 다해야 되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총합 선대위, 총력 선대위 이것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해찬, 김부겸 두 전 총리님들이 선대위원장에 합류한 것은 좋은 조합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해찬 전 대표는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관통하는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멘토 역할도 해왔던 분이라서 아마 친노 친문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김부겸 대표 아시다시피 대구 출신의 그야말로 중도성을 갖고 그런 이제 통합형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좋은 조합이다. 그러나 이번 공천의 최대 뉴스였고 또 최대 이슈였던 임종석 전 실장 이런 분들이 상임선대위원장에 합류를 하게 되면 통합선거위 총력선대위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되는 최강의 조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진짜 뭐 제안을 했습니까?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제안한 거는 없고요. 네네. 그거는 뭐 제가 확인을 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그게 누굴 통해서 제안했는지도 불투명한 네. 상태고요. 또 임종석 실장을 찾아온 당내 인사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의 내용을 갖고 온 거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 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된 두 분이 좀 노력을 해서 임종석 실장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하게 만들면 그거는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될 거예요. 네, 민주당이 먼저 선대위를 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이고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윤재욱 원내대표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한 선대위를 꾸렸습니다. 자, 나경원, 안철수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뭔가 좀 주저앉혀졌던 그런 인물들인데 다시 쓰임을 받았고 원희룡 후보는 뭐 본인이 바로 선대위원장 받는다고 했었고 두 분은 좀 고민했었는데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 선대위원단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양당의 이제 선대위원장은 앞에 꼭 두 글자가 붙게 돼요. 상임 선대위원장이냐, 네네. 공동 선대위원장이냐. 상임 선대위원장이 복수 이상이 되면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이 되고, 예. 그 다음에 혼자 하게 되면은 상임 선대위원장과 네. 나머지 공동 선대위원장.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임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이네요. 총괄 여기는. 네, 예. 상임 선대위원장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아마 20-30명 될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 그래서 절대 존엄 한 사람과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민주당은 이제 통합형 선대위, 총력형 선대위를 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김부겸, 이해찬 네. 전 대표, 전 총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 선대위원장이 기신명 될 겁니다.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공동 선대위원장에는 아주 뭐라 그럴까 방점을 찍기는 어렵고요. 선대위원장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국힘은 단독, 민주당은 현재 3인 상임선대위원장 이렇게 되는 거죠.